안녕하세요. 오왕스쿨 5번째 시간. 네, 오늘의 강의를 맡은 이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이 끝나고 힘들게 이렇게 강의를 듣는 이유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좋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또 하고 강의를 듣고 또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유익한 걸 배워서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기부여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존경할 만한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2편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사의 인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약간 다른 분입니다. 먼저 이분의 에피소드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보통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홀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세운 회사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정도의 위상이 있는 그 회사에 회계사로 취업을 합니다. 벌써 20대 초반에 대기업, 그것도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또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부족하니까 운동을 하면은 장학금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으로 뭘 선택했냐면은 바로 미식축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농구는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 농구 중에서 이 미국의 농구, NBA의 사람들이 정말 다 괴물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피지컬로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미국 NBA에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NBA보다도 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미식축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제 원래 하던 운동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운동을 선택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주전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만 봐도 정말 범상치가 않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공부를 해서 20대 초에 삼성전자 회계사로 취업을 했는데 학생 때는 피지컬로 가장 우월한 미식축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려고 할까? 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을 창업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엑싯 하는 거죠. 이분은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식품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숙주나물을 팔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숙주나물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대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몇백억 수준의 그런 자본을 확보하는 그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활약하시던 분입니다. 태어난 건 19세기 말 1895년에 태어나셨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20세기 초에 활약을 하게 되시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을 겪어내면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일본 제국이죠. 그 당시 일본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를 잃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제국은 무리한 확장 전쟁,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지속하면서 이 식민지들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시기의 역사, 일본 강점기, 그 시기에 조국의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유능한 청년 사업가,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물론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는 또 나를 지원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고, 내가 이 과정까지 갈 때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조국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보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잘 나가는 사업을 이제 같은 동업자 친구한테 모든 지분을 넘기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께서 결혼을 하실 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진을 두 분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할까요? 아니면 이 여자와 결혼할까요? 한 명은 중국인이었고 한 명은 서양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서양인은 좀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과 결혼하거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주 부잣집의 자제분인데 또 의사였어요. 장난이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은 내가 그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정말 부자의 의사인 그런 여자를 내가 그냥 골라서 만난 거예요. 정말로 이 남자다운 매력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두 부부가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장티푸스라든지 좋은 약만 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조선의 동포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과 교육에 힘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 땅에서 내가 무역회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굉장히 상상만 해도 쉽지가 않겠죠. 그 당시에 이 제약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리고 굉장한 고부가가치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이 외국인이, 그리고 조선 출신의 외국인이 함부로 하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업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방해와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수를 내셨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주가 되시기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예. 어느 시대나 이 돈을 받는 사람보다는 돈을 주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게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일본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광고를 하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방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운 회사에서 파는 약은 그 효능과 그 성분이 다른 제약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어려운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말 힘든 그
일제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왜 연락이 안 될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돌아오시고 다시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왜 연락이 안 됐나? 이게 참 놀라운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 한인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을 해방시키는 그런 침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넵코 프로젝트라는 작전인데 그게 굉장히 기밀리에 진행되던 작전이어가지고 지금의 CIA의 전신인 OSS라는 그런 조직에서 아주 유능한 한인들만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분이 가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대기업의 회장님이 가신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SK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그런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예, 내가 목숨을 걸고 사망 확률이 예상 확률이 70%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침투 작전을 50세의 몸으로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말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그 CIA의 문서에 기밀이 해제되었을 때 그게 이제 이 작전 이후로부터 50년 뒤에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까지 갖고 계시다니 이거 진짜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이분이 이제 침투 작전을 하시기 전에 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힘이 없었던 이 나라에서는 안타깝게 이 소련과 미국이 이제 지배권을 놓고 다투면서 이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김일성이 이 공산 정권을 세우게 되고 남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많은 이제 지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자유주의 진영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이분이 원래 이북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이나 시설들이 이북에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들을 많이 잃고 한 70% 80% 정도의 이제 기반을 잃고 네. 그걸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사업을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이제 정치 자금을 상납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이제 이승만 정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는 그런 군사 정권에서도 그렇고 정치 자금을 상납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분은 내가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정치 자금은 내가 내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모자란데 사실 방해 아닌 방해를 여러 가지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의 기업들, 요즘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의 기업들이라면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그 강력한 세무조사를 수차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이게 원래는 그 기업을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군사정권에서 세무조사를 수차례 강하게 하는데도 도저히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를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졌다, 내가 인정한다, 당신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동탑산업훈장,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명예의 훈장인데요. 그 훈장도 수여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감동을 시켰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뛰어난 도덕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희생정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들 중에서 이분처럼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이제 주요 이벤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왜 정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인지 이분의 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분은 지금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다수성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힘들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주 큰 이제 사업과 자산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유서에서 제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한번 제가 유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녀인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둘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아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어린 학생들의 티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셋째,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제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길 바란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살아가라. 너에게 물려줄 건 없다. 이분은 이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정말 찾기 힘들고 이 한국 역사에서는 유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본인이 일군 그 모든 자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이 부끄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분들을 더 닮아가고자 애쓰는, 적어도 생각이라고도 하는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제 한 명이 들을지 10명이 들을지 혹은 더 여러 명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 또한 분명히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분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분의 이름은 유한양행,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일한 박사님의 그런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셨는지 다음 주에는 이분의 생애를 조금 더 되짚어가면서 이분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그러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